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진 공포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소라면 문이 닫히는 순간 승리감에 미소 짓던 그 남자가 이제는 갇힌 상자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 좁은 공간에 함께 갇힌 우리 7명의 시선이었죠. 저는 그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 유명한 문단남이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다가다는 걸 보자마자 닫힌 버튼을 눌렀겠지만 그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탄 엘리베이터였기에 그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10초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워지는 공간, 점점 불안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된 대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매일 아침 사람들이 오는데도 엘리베이터 문 닫는 그 남자 아니세요? 그렇게 3시간의 공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입니다. 총 5개 동에 각 동마다 4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죠.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은퇴한 교사로서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절한 이웃도 있고 무심한 이웃도 있죠. 하지만 그 남자처럼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1501호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라고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쯤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죠. 문제는 그의 엘리베이터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가는데 그가 저를 보고도 문을 닫았거든요.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뛰어오는 것을 보면 더 빨리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3달 전 일입니다. 우리 동 12층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 그 남자도 함께 타고 있었죠. 할머니가 5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손을 들어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친 채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바로 반응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오고 계시잖아요. 기다려드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와 무관심한 표정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웃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웃인 김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3살 배기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인데 어느 날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뒤에서 달려와 오히려 그녀를 밀치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김 선생님이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대요.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김 선생님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10분이나 기다려야 했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던 다른 주민이 그 남자에게 뭐가 문제인지 물었대요. 그러자 그 남자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빨리 움직이는 법을 배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듣기만 해도 화가 나시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라 두꺼운 패딩을 입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있었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데 마침 그 남자가 혼자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좀 잡아주세요. 그 남자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순간 안도했습니다. 아, 도와주려나 보다. 하지만 그 미소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닫힌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5분을 더 기다려야 했고 무거운 장바구니로 팔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밤 정말 화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일동에 사는 대학생은 시험날 그 남자 때문에 지각할 뻔했다고 했고, 3동에 사는 임신부는 무거운 배를 부여잡고 계단을 오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웃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과연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만한 일인지 고민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극도로 예의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세요? 어느 지역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모든 아파트마다 이런 이웃이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를 문단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녁 7시. 그의 스케줄은 정합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지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3번이나 사람들을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패턴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우연을 가장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다른 사람도 함께 타고 있어서 안심이 됐죠. 저는 가능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제가 지난번에 장을 보고 왔을 때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는 저를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잠시 잡아주지 않으시나요? 몇 초만 기다려도 될 텐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공공시설이지만 누구나 자기 시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무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논리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사이다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후로도 그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그의 악명이 자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수근거렸고 아이들은 그를 무서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이미 시도해봤고 실패했습니다. 이웃들과 상의한 결과 우리는 그의 행동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는 CCTV가 있었고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그가 얼마나 자주 이런 행동을 하는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영상에는 그가 57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 문을 닫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 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부모, 짐을 든 사람 등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그는 똑같이 무례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분노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없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층간소음 사연이나 이웃 갈등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목요일이 왔습니다. 10월의 쌀쌀한 저녁,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남자의 행동을 목격하려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마침 엘리베이터 하나가 열렸고 이미 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로 한 거죠.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일부러 그의 엘리베이터를 따라탄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 그렇게도 했고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춰버렸죠. 디스플레이는 7층과 8층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침착했습니다. 누군가 비상 버튼을 눌렀고 곧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기술자를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8명이 갇혀 있으니 점점 더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어느 동에 사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같은 가벼운 주제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여성분이 그 남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당신 항상 엘리베이터 문 닫는 그 사람 맞죠? 지난주에 제가 뛰어갔는데 문을 닫으셨잖아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알아봤어요. 지난달에 제 임신한 아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문 닫으셨던 분 맞죠? 그러자 다른 사람도 기억을 더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당신 때문에 몇 번이나 다음 엘리베이터 기다렸어요. 왜 그러세요? 몇 초만 기다려주면 될 텐데. 그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너무나 많은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8명 중 7명이 그의 행동에 대해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제가 잘한 거 맞죠? 동의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그 상황이 조금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쁜 사람들입니다. 당신만 시간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웃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만 예외였죠. 3시간이 지나서야 기술자들이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우리를 구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남자는 끊임없는 질문과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우리 7명은 함께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는 급히 자기 집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죠. 우리는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중 지속적인 주민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요.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7명이 동시에 같은 증언을 하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니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 결과 그 남자에게 공식 경고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경고장에는 지속적인 공용시설 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재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경고장은 모든 엘리베이터 안에 공지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려졌지만 모든 주민들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우리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주민들이 그 남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의 행동 패턴도 공유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뛰어오는 것이 보여도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일부러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누군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가 한 노인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힘든 이웃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봐요. 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파트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일이 더 많아졌고 이웃 간의 작은 배려가 늘어났습니다. 그 남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